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방정식의 활용 부분 나갈 겁니다. 자, 오늘 다뤄질 내용은 원가와 정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원가와 정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시는지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한번 개념을 짚고 그 다음에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 자, 원가라고 하고 정가라고 하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려고 그래. 나 이제 판매자야. 공장에 가서 물건을 좀 싸게 가져와야겠지, 그지?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물건을 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 분필을 판매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공장에 갔어. 그래서, 자, 공장에서, 그 공장장과, 자, 아주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잘했어. 요거를 1,000원에 사왔어. 1,000원에. 자, 사왔을 때 나는 이 어떤 바보가 나 이거 1,000원에 팔아야지? 하겠어. 그치? 그 장사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1,000원에 가져왔어. 그러면 1,000원에다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개념들이고, 자, 거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금액이 바로 정가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나 1,000원에 가져왔어. 그런데 나는 30%의 이익을 남겨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 빨리 할 수 있지? 얼마에 팔겠어? 그렇지. 1,300원에 팔 거란 말이야. 그러면 1,000원에 가져왔어. 그 금액을 우리 원가라고 하고 1,300원에 팔 거야. 그러면 그 1,300원이 바로 정가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정가라 하면 내가 판매하는 금액이 되겠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자,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서 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의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금을 추가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원가, 정가, 이율, 이익, 손해 이렇게 한번 기입을 해봤어. 자,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원가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공장에서 받아와서 내가 사가지고 오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금액이야. 누구 입장이야? 판매자 입장이야. 자, 그 다음에 정가는 무엇이냐? 내가 산 금액을 만약에 X1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원가가 X1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자, 그러면 이 X1에다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느냐를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율, 이익, 손해. 자,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부여가 되는 거야. 자, 이익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내가 플러스 되는 돈을 얘기하는 거야. 손해는 마이너스가 되는 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율이라 하면 뭐냐? 자, 이익이 얼마만큼 됐어? 자, 이익을 내가 만약에 아까처럼 300원의 이익을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300원은 1,000원에 해당되는 몇 퍼센트 이익이 될 거야? 30%의 이익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때 30% 이렇게 퍼센트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다 아니면 1.3의 이익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가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원가가 X였기 때문에 그 X만큼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 구매자한테 내가 산 금액은 받아야 돼. 따라서 X 플러스 거기에다가 내가 원가로 사온 그 금액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할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X 곱하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율, 자, 비율 얘기하면 몇 분의 몇이 돼요? 100분의 30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30을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정가가 되겠어.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X와 X가 같이 공통으로 갖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인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X를 뽑아내는 거야. 그러면 자, X 뽑아내면 여기는 안 보이지만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X 1 플러스 100분의 30이다. 요렇게 쓰시면 여러분들이
정가를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정가를 표현을 할 때 플러스만 있지 않아.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30%의 이율을 남기려고 물건을 이제 정가를 매겨서 다 판매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똑같은 업종이 생긴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20%의 이익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당연히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집으로 가서 나한테 안 오겠지, 그치?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 장사가 너무 안 돼. 나 이렇게 하다가 쫄딱 망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손해를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금액을 다운시켜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원래 내가 받고 있었던 그 금액 X1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난 여기에서 20%를 더 할인해서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때 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손해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고, 자, 위처럼 똑같이 생각해 주면 돼. 자, 원래 원가만큼은 받아야 돼. 거기에서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X 곱하기 100분의 아까 몇 %였어? 20%였지? 자, 그럼 100분의 20을 여기다 써주시면 이게 바로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정가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급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용어들이, 이 개념들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녹아져서 여러분들에게 자, 문제를 요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잘 보이시죠? 자, 우리가 상점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하고자 했던 거야. 그치? 그런데 자, 처음에 원가의 40% 이익을 우리가 이익을 추구했었어. 그래서 이익을 붙여가지고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 팔린 거야.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 그 금액의 정가, 다시 말해서 정가에서 600원을 한번 할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할인을 해서 우리가 판매하려고 금액을 딱 책정했더니 그 금액이 공교롭게도 원가의 20% 이익을 남기는 결과물과 같았다. 자, 그랬을 때 원가는 얼마입니까?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문제인지.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가를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 원가를 자, 얼마라고 할 거야? X1이라고 해보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가의 40%의 이익을 우리가 붙여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돼? 원가의 40% 이익, 아까 선생님 초반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익이니까 플러스 생각하시면 돼요. 자, X 플러스 자, 40%를 이율, 비율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100분의 40이 되겠죠? 따라서 100분의 4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가를 설정을 한 거야. 그런데 너무 안 팔렸어, 애석하게도. 그래서 우리 다시 결정해서 얼마를 600원을 할인하자. 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자, 이 부분은 지금 뭘 설정한 거야? 정가야. 정가. 미안해. 정가. 자, 정가라 하면 뭐야? 그렇지. 금액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전체 금액에서 600원을 할인할 거야. 그러면 아무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빼줘도 된다는 얘기죠. 항상 모든 항들이 같은 값을 형성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이쪽의 기준이 금액이야. 그러면 이쪽도 기준이 금액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600원을 할인할 거니까 마이너스 600을 쓰십니다. 그랬더니 결과를 봤을 때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인 거하고 같았더라. 결과물이 같았더라 라는 거기 때문에 자, 시간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자, 원가가 그대로 X였잖아. 거기에다가 원가의 20%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렇게 쓰시면 간단하게 식이 완성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이 아이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합시다. 자, 100분의 140이잖아요. 그죠? 14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0은 100분의 120x가 될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전체 우리
10 약분 되는 거니까 얘를 먼저 간추린 다음에 10을 곱하는 게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x 마이너스 6000이 되겠네. 자, 그러면 결과물에는 12x가 남을 것이니, 자, 이 x는 6000이 되면서 원래 설정되어 있던 그 원가의 금액은 3,000원임을 알게 되죠. 자, 우리가 요 식을 유도했어. 식을 유도하고 x의 값을 구했더니 원가는 원래 3,000원이었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자, 매짐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가 귤을 판매하는 어떤 상점의 주인이 있었나 봐. 근데 그 주인이, 자, 귤 4개당 2,000원의 금액을 가지고 사갖고 온 거야. 근데 귤은 정확히 몇 개를 사갖고 온진 몰라. 근데 사갖고 온 가격을 봤더니 4개당 2,000원의 꼴로 사갖고 오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첫날에, 자, 이 상점 주인이 사갖고 온 귤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귤을요, 3개당 2,400원으로 책정해서 물건을 판 거야. 귤을 판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자, 그 나머지, 자, 몇 개가 있을까? 자, 만약에 X개가 있었으면 그거의 첫 번째, 첫날에는 절반을 팔았기 때문에 2분의 X만큼은 판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2분의 X개가 남겠지. 자, 그러면 2분의 X개에 해당하는 것의 80%를요, 5개당 3,500원의 금액을 주고 받고 판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나머지 전체를 원가의 20%를 책정해서, 자, 정가를 매겨서 모든 걸 다 판매를 했더니 총 이익금이 14만 4천원의 이익금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지. 자, 그랬을 때 처음에 이 친구는, 이 상점의 주인은 몇 개의 귤을 사갖고 왔을까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문제 뜻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원가, 자, X개를 사갖고 왔단 말이야. 귤 X개를 사왔어. 자, 요거를 X개라고 할게요. 어차피 문제에서 추구하는 게 귤의 개수였기 때문에. 자, X개를 사왔는데 이게 바로 원가가 되는 거야. 맞지? 자, 원가를 얼마만큼으로 책정하면 되느냐? 개당 금액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4개당 2,000원이다? 그러면 한 개당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00원을 4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500원이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원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짜 보시고 나는 식을 어떠한 식으로 놔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드셨나요? 자, 어떠한 식으로 넣으면 되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이 이익금이 발생되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이익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 이익이라는 거는 뭐야? 상점 주인의 입장에 있었을 때 이익금이라 함은 내가 판매한 총 금액에서 뭐지? 원가의 금액을 빼준 그 금액이 바로 이익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순이익이라고 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거는 순이익을 의미하는 건데 이 순이익이라 함은 뭐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판매 금액에서 뭘 빼준 거? 원가를 빼준 게 바로 우리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이익이 14만 4천원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은요, 판매 금액을 첫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 쭉쭉쭉 식으로 써주시고 거기에서 원가 X개를 샀으니까 500X를 빼주면 그게 14만 4천원이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첫날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X개만큼을 내가 판매한 거야. 자, 그랬을 때 3개당 2,400원의 꼴로 판매를 한 거야. 그러면 개당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2,400원을 3개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800원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X개를요, 800원의 꼴로, 개당 800원의 꼴로 판매한 거야.
그러면 얘는 첫날 우리 총 판매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을 곱하면 되니까 400X만큼 우리가 판매 금액이 설정이 된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날은요. 80% 나머지 귤의 80%라고 했으니 어떻게 쓰면 돼? 개수를 설정할 때 나머지가 2분의 X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거기에 80%라고 하니 곱하기 100분의 80개가 판매가 된 거지. 그런데 5개당 3,50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개당은 700원의 꼴로 판매가 된 거야. 따라서 이때 표시를 해볼까? 자, 어떻게 쓰면 되겠어? 2분의 x 곱하기 100분의 80 곱하기 하나당 700원의 꼴이었으니까 이렇게 판매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이 되고 이렇게 2, 4 그럼 뭐가 돼? 4, 7에 28이니까 280X원이 판매가 된 거야. 괜찮죠? 자, 세 번째 날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볼까? 자, 이번엔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우리 봐봐. 첫날 반이 팔렸고 두 번째 날 요만큼 팔렸어. 그러면 세 번째 날은 얼마만큼 남은 거야? 2분의 x 곱하기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80%를 나머지를 다 팔았잖아, 얘들아.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전체가 x개였어. 그러면 2분의 x만큼은 첫날에 다 팔렸어. 그리고 여기에 10개, 10등분 중에서 8개만큼이 뭐야? 두 번째 날 판매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날은 요거죠.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이 부분, 요 나머지 부분은 2분의 x 곱하기 100분의 20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이건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식을 다시 쓰면 2분의 x 곱하기 100분의 20개가 판매가 된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은요,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원가가 얼마였어? 500원이었잖아. 맞죠?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 얘는요, 판매 금액이 개수 곱하기 자, 금액은 어떻게 쓰면 된다고? 원가가 500원이었으니까 500 곱하기 자, 원가의 20%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렇게 쓰면 되겠죠. 따라서 100분의 120이 될 거란 말이야. 식을 다시 쓸게요. 2분의 x 곱하기 100분의 20 곱하기 500 곱하기 100분의 120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100이 사라지고 1도 요거 0 하나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0도 여기랑 사라지고 2도 약분이 되고 그럼 뭐가 돼? 전체로 봤을 때 60X만 남겠죠. 세 번째 날에는요 60X원이 판매 금액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자, 이 14만 4천원의 금액이 어떻게 났냐? 첫날 판매 금액이 400X 두 번째 날 판매 금액이 280X 세 번째 날 판매 금액이 60X였어. 원가 우리 X개 팔았잖아. 그치? 그럼 뭐야? 500X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마이너스 500X를 했어. 그 결과물이 얼마가 나오면 돼? 14만 4천원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 주시면요, 여러분들 뭐 0을 다 처음에 소거를 해도 괜찮고요. 한번 소거를 해볼까 나 이렇게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얘가 지금 68에다가 더해주면은 86이니까 74X가 되나요? 74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0X 요게 14,400원이 되는 거고 계산해 주시면 24X가 14,400원이 되는 거니까 약분을 해 주시면요 몇 번 들어가니? 6번 딱 들어간다. 그지? 따라서 X의 값은요 뭐가 되는 거야? 6번이 딱 들어가니까 1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초반에 설정했던 X의 값이 귤의 개수였으니까 귤을 600개를 팔았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다 풀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치? 그런데 식을 쓸 때 항상 유념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식들이 여러분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거듭 강조하지만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항들이 설정이 돼 있어야 돼. 자, 이 얘네들은 다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 더하기 금액 더하기 금액 마이너스 금액은 금액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자, 순이익이라 함은 뭐였어?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뺀 금액이었다. 이런 용어 정도를 알아두시면 원활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문제, 마지막 어드밴스 과정, 자,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읽어볼까? 복사기를 임대하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학원에도 이제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는데요. 왜냐면 너무 많은 양을 인쇄하다 보면 사실상 이제 내가 구매를 해서 해야 되는 경우보다 임대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럴 경우는 이렇게 복사기를 임대해서 사용한답니다. 자, 근데 복사기를 임대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업체 측에서는 기본 요금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기본 요금이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장소별로 이 업체에서는 자, 요구 조건을 달았던 거지. 자, 원래 장당 만약에 내가 한 장을 복사를 했어. 그러면 5원을 추가하게끔 되어 있었던 거야. 맞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쇄를 하잖아? 그러면 사실 막 몇천 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 5원씩 내면은 금액이 너무 과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업체 측에서 생각했던 게 그러면 매수별로 차등화시켜서 금액을 받자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첫 장부터 우리 1000장까지는 그래 장당 5원 똑같이 할 거야. 그런데 1001장부터 3000장까지는 자, 너네가 한 금액에서 그 금액에서 10%를 내가 할인해 줄게 라고 생각한 거, 얘기를 한 거지. 그 다음에 3001장부터 자 3000장이 초과가 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10% 추가했지. 거기에 또 10%를 추가를 해서 내가 받을게 라고, 그러니까 이제 할인을 해줄게 라고 한 거야. 자,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어떤 이 지원인 학교에서는요 82,200원을 그달에 지불을 한 거야. 그러면 도대체가 몇 장을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 82,200원의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됐던 건지.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식을 놓고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 자, 의미 파악은 됐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우선 요거는 사실 문제에서 조금 쉽게 내주려고 이 지원인 학교에서는 3000장 이상 썼습니다 라고 나왔지만 사실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도 3000장이 넘어야지만 8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느낌이 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설정을 해볼게. 자, 이 82,200원이라는 요 금액 안에는 뭐가 추가가 된 거야? 그렇지. 기본 요금 5만 원이란 금액이 추가가 된 거잖아. 따라서 내가 82,200원이란 요 총 금액을 쓸 때는요. 5만 원이 추가가 됐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3000장 이상을 썼을 테니 3000장 중에서 1000장은요 액면 그대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당 5원의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식이 어떻게 됐어? 장당이니까 1000장이면 이렇게 되겠죠. 얼마를? 5원을 내야 된다. 따라서 5,000원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요거 1000장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3000장 아직 멀었어. 그래서 나머지 2000장은요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잖아. 그러면 자 2000을 쓸 거야. 2000. 자, 2000을 쓸 건데 2000장은요 2000장은 금액차 장당 5원이었기 때문에 5원을 쓸 거란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 10%를 인하해 주겠다라고 했잖아. 우리 아까 인하한 거 많이 연습했죠? 1-100분의 1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건 알겠지만 0.9에 해당하는 i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자, 우리가 3,000장이 초과가 됐어. 근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총 장수가 X장이었어. 맞지? 그런데 3,000장을 초과할 때부터는 요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X장에서 3,000장을 뺀 아이들만 이 마지막 케이스에 해당하는 그치 금액 환산법에 적용이 되겠죠. 이해가 되겠어요? 왜? 3,000장 안에는 1,000장이 여기 있고 2,000장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이미 여기서는 내가 돈을 냈는데 또 추가로 낼 거야? 아니잖아. 그치? 절대 여기에다가 X장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X에서 3,000장을 뺀 나머지 장수들만 마지막에 요 추가 할인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플러스를요, 내가 계속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을 다 더해주고 있는 거야. 자, 총 몇 장이었어? X-3,000장이었단 말이야. 자, 여기에 원래는 장당 5원의 금액을 줘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5가 있었던 거지. 그런데 자, 10% 할인에 또 10% 추가 할인이었기 때문에 곱하기 0.9를 몇 번 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2번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식을 이렇게 썼으면 자, 82,000, 그러니까 200원인가요? 자, 얘는요, 어떻게 된 거라고? 5만원 더하기 5,000원 더하기 얘는 계산해 주시면은 만원에 해당하는 0.9니까 9,000원이 되겠죠? 자, 9,000원. 자, 그 다음에 플러스를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0.81 곱하기 5 곱하기 X 마이너스 3,000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다 계산해 주시면 X의 값은요. 자, 7,000장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산수 계산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선생님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절대적으로 10%의 추가 할인을 10% 추가해 주겠다라는 이런 상점의 그런 전략과 전술에 여러분들 속아나면 안 될 거고, 당연히 20% 할인하는 금액이 더 많이 할인을 하는 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포인트 우리 잡으면서 자, 마지막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괜찮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좋은 문제들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어요.